하늘색, 분홍색 준비하고 33번 지문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3점짜리니까 이거 하나 틀리면 97점이네? 100점이 목표는 아니니까. 빈칸 문제 하나 순서별에서 하나 틀려가지고 1등급 받으면 되겠다. 그치? 3점, 3점에서 94점 받던지 3점, 2점에서 95점 받던지. 100점 맞으라고 설계된 시험은 아닌 것 같아. 항상 분석할 때마다 느끼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하튼 지금 실전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거니까 지문을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문맥상 이러한 결합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대명사 데이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하늘색도 표시했니? 현식아? 데이. 선택지에서 2번은 확실하게 소거가 되거든? 근데 나머지는 소거가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 3, 4, 5는 그냥 아리까리해. 뭔가 그럴듯한 본문에 나온 말이 조합해가지고 답 고르기가 쉽지가 않다. 소거도 쉽지가 않고 내용도 어수선하다. 하고 싶은 말은 분명 있지만 34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음악과 관련된 지문이 많이 나오죠. 수능 특강에서도 그랬고. 일단은 여기에서 이 디스, 이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빨간색 펜에 들어서 이 위치의 쓰임이 뭔지 한번 찾아봐. 위치. 일단 동그란 거를 여기서 이렇게 닫아 놓을게. 위치의 쓰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5번째 줄 This is not to say에서 이 this부터 끝까지 중에 우리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2개 문장 안에 들어있지가 않잖아. 이제 글의 흐름에 따라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돼? 우리가 약속한 것에 따르면. 안 쳐왔냐? 동그라미 2개 치는 거 되게 제한되어 있잖아. 지금 한번 그럼 찾아봐. 밑에서 5번째 줄 디스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되는지. 찾았어? 어디다 쳐야 되냐? 하늘이 찾았니? 네. 찾았어? 네. 어디? 낫이랑 하이픈. 낫이랑 하이픈. 낫이랑 하이픈. 예? 일단 낫은 맞죠? 낫이 얘들아 의미상 낫에 친 다음에 빨간색 펜으로 칠게. 낫에 친 다음에 또 어디다 치면 되겠냐? 벗이죠. 나대의 법비잖아. 문장 안에 들어있지 않아도 글의 흐름상 이렇게 2문장으로 나뉘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결국에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낫 뒤쪽이 아니라 벗 뒤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I believe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되냐? 그 다음 37번
그리고 34번 아까 이 지문 2분할 해봐. 2분할. 34번 지문 글의 흐름에 따라서 두 등분 한번 해봐라. 2분할. 그 다음에 37번. 37번도 역시나 내용 이해인데 일단은 분홍색 형광펜 쓰고 있는 김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의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그런 발전 전문가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지 문맥상 디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C번에 이 rather 오히려 인적 자원 발달 전문가는 학습 촉진자가 되어야 한대. 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맞추려면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 좀 눈이 확장돼야 돼. 조금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아까 나데이 버피 찾았던 것처럼 내가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 해석이 아니라 rather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되고 rather은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 일단 답의 근거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A에서 답 근거 A를 배치하기 가장 강력한 답 근거가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대명사잖아. theory랑 they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38번. 38번은 답 근거 찾기가 어렵대. 근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가 얘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문맥상 어떤 내용을 받는지 응? 이걸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 대명사. 이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이 then을 사이로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 비교급은 두 대상 간의 우열을 가리는 거거든. 우월함과 열등함을 가릴 때 두 대상. 이 then의 사이로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 건지 한번 찾아봐. 그 다음 이 구조만 하나 보고 갈 건데 이 지금 주어진 글에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뭐랑 왼쪽에 뭐가 병렬돼? 일단 오른쪽에 뭐랑? 병렬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뭐냐 얘들아? 아니 수업 안 하실 거예요? 구조 파악해왔잖아. 오른쪽에 뭐? 디스 메이비랑 왼쪽에 있는 measurement can be죠?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where부터는 여기에서 세모가루로 묶으면 된다. 지속적인 배출물의 측정이라는 게 costly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이란 뜻이잖아. 이게 형용사죠. 비용이 많이 드는. 지속적인 배출물의 측정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답니다. 특히나 where는 뭐뭐한 곳에서라고 해석하면 돼. 어떠한 곳에서 비용이 많이 드냐면은 많은 별개의 배출물의 원천이 있는 곳에서 and 오른쪽으로 이렇게 for many pollution problem 동그란 거로 묶으면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구조를 이해해야 되니까. disincentive는 얘 단어 리스트에 의욕을 꺾는 것 이렇게 나와 있던데 내가 그 정리한 어휘 리스트에도 있거든. 프린트 세 번째 장에. 얘 저해 요인으로 해석할게. incentive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incentive라고 하고 dis를 붙이면은 이제 막는 요인이 되는 거죠. 저해 요인. 하지 못하게 어떤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저해 요인. 그 다음에 39번 답 근거를 못 찾겠다. 답 근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이 문장삽입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개거든. 일단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주어진 글을 읽어. 주어진 글을 읽어서 여기에서 우리 힌트가 되는 부분에 나는 연필로 표시를 해. 여기서 가장 39번에 주어진 문장에서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 왔듯이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잖아.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되냐? 그러면 너네가 해석이 된다는 전제 하에 너네 지금 해석했을 때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뭔지 한번 고민해봐. 그래도 우리가 예습도 해왔잖아?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는 없을 텐데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뭐 같아, 갑이야? 오른쪽에 있는 너요. 일단 오른쪽부터 찾아야 돼, 항상. 오른쪽에 있는 리플렉션이랑 왼쪽에 있는 뎁스가 병렬되는 거죠. 의미상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전명으로 묶이죠. 길게. 아, 이러한 적극적 참여라는 게 기반을 제공하는구나. 근데 무엇에 대한 기반이냐면 깊이에 대한 기반이죠. 미적 처리 과정에 대한 깊이에 기반을 주고, 그 다음에 숙고,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답니다. 이런 적극적 참여라는 게. 근데 무엇에 대해서 숙고하는 거야? 그 작품의 의미에 대한 숙고의 기반을 제공한다. 해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여하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이게 바로 내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리플렉션, 좀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나봐. 그 다음 보통 우리가 문장삽입 문제 풀 때 3, 4, 5 중에 고민하게 되잖아.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3번이랑 4번이 소거되는 이유도 생각해 볼 만하거든. 내가 이미 사실 답을 알기 때문에 이 5번에 왜 답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 근거만 찾게 되지, 왜 3번이랑 4번이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 그러니까 3번이랑 4번이 왜 소거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왜 들어갈 수 없냐, 주어진 문장이. 그렇게 따졌을 때 작품이라는 게 덜 readable, 읽힐 때 이 작품이라는 게 덜 읽힌다는 게 앞문장에 무엇을 받는 건지. 4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지 않잖아. 그렇다면 작품이 덜 읽힌다는 건 결국 앞문장에 어떠한 표현을 받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끝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이드 오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트레이드 오브는 여기에서 절충 관계라고 해석할게. 얘도 내가 그 세 번째 장에 정리해놨어. 트레이드 오브, 절충 관계가 무엇인지. 즉 어떤 두 가지 요인에 있어서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를 절충 관계라고 하거든.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쭉 적으면 된다.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환경이라는 게 얘들아 significant, 중요한 역할을 한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 환경이라고 하잖아. 그쵸?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 in 뭐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냐?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돕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관적 경험과 환경이라는 게 act as 뭐로서 작용을 하냐면 결합 시스템으로서 작용을 한답니다. 아, 뭔지는 모르지만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러한 결합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로 여겨질 수 있냐면 완전한 인지 시스템으로서 여겨질 수 있대. 그것 자체로. 그럼 얘들아 무엇이 결합된 거를 이러한 결합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앞에서 얘기한 환경 플러스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환경 플러스 경험. 얘들아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이 어렵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건 환경이라는 건 당연히 나를 기준으로 외부에 있는 거고 경험이라는 건 여기서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지 않아도 객관적 경험이라는 건 없어. 경험은 나라는 주체가 하는 주관적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브젝티브가 붙어있지 않아도 경험이라는 건 원래 주관적인 거고 환경이라는 건 원래 외부에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환경은 나를 기준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걸 물리적이지 않든 그걸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 내 친구도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치? 경험은 원래 내가 하는 걸 경험이라고 하는 거다. 주관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지 않아도 일단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가봐. 아 여하튼 환경이 중요하네. 그쵸? 그래서 환경 플러스 경험이 조합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구나.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냥 그렇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주관적 경험 있죠. 이게 확장이 된대. 외부 환경으로 확장이 되기도 하고 바이스 벌사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는데 솔직히 이게 뭔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거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경험이라는 게 외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환경이라는 게 내 경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구나. 그냥 난 일단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뻔한 얘기, 뻔한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야. 환경이라는 건 원래 외부에 있는 건데 외부의 환경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외부의 환경이라는 건 얘들아 뭐를 갖고 있어? disciplinary object? 규율 객체라는 걸 갖고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외부 환경은 규칙을 갖고 있대. 규칙. 근데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오죠? 제도법. 제도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고 제도법.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것도 있어. 이거는 관념상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고 법이라는 건 이 장비라는 건 물리적인 환경을 얘기하잖아. 그쵸?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이런 외부 환경이라는 게 얘들아 근데 정신적 제도가 된대 갑자기. 근데 이 정신적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가 이제 빈칸에서 묻고 있는 건데 subjectively 주관적으로 보유된 믿음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스테이터스, 지위, 객관적 지위를 얻게 된답니다. 근데 얘들아 언제 내 생각이 객관성을 띠게 될까? 여기 뒤에 조건이 나오잖아. 왜는 조건이니까 기계적으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조건을 나타내거든.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 믿음이라는 게 객관성을 띠는 건 아니잖아. 언제 그러냐? 내 믿음이 언제 객관성을 띠게 되냐? 믿음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공유된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한다? 그럼 그거 객관적인 거거든. 너무 중요한 연결어 나오죠? 즉, 글쓴이가 즉이래. 즉. 얘들아, even if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말이거든? 얼도, 도, even if, even though 이거 기계적으로 해석은 되잖아. 근데 이거는 even if 양보절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여기에 있는 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추가적인 설명일 뿐이야.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거든. 비록 우리가 훈련 받긴 했어. 훈련 받았을지라도 뭐로써 훈련 받았냐면 엄격함. 그러한 헬스케어는 의료라고 해석할게. 의료 레셔널리스트 합리주의자 혹은 논-너센스 노-넌센스 합리적인 뷰로크랫 여기 나오죠? 관료 혹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자로서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even if 뒤쪽에서 뭐를 가정하고 있어? 내가 되게 엄격해. 난 합리주의자야. 그 다음에 되게 현실적이야. 그 다음에 나는 과학자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결국에는 그 객관성을 얘기하고 있잖아. 엄격함과. 그럴지라도 연구가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결국에 얘기하는 건 주절. 얘기하고 싶은 건 주절이구나.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너네가 아무리 엄격하고 현실적이고 과학 데이터 기반을 해도
너네 결정 있잖아? 영향받아. 다양한 제도적 관행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의 결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내리는 건데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 관행이라는 건 결국에 환경의 예시잖아. 결국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뭐야 바로? 얘들아 including such as like 기억나지? 2행문 7페이지 그거 언제 쓰여? 예시. 그러니까 여기 데이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야? include 예시. 이 다양한 제도적 관행이 뭔지를 그냥 구구절절 설명해 주는 거라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 사실. 끝까지 그렇거든. 다양한 제도적 관행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것은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 환경에 대한 예시거든. 결국에 너네가 닦은 거로 가장 많이 고른 우리의 결정 있죠. 그 우리의 결정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냐. 검정색 펜으로 써볼게.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제도적 관행. 관행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 제도적 관행에 대한 예시가 뭐냐? 뷰로크래틱. 그쵸? 관료주의적인 구조나 절차. 혹은 아키텍처럴. 건축의 디자인이죠. 의료제도에. 혹은 규칙이나 증거 같은 것들 있잖아. 허용 가능한 질문 구조에. 그 법정 트라이얼 재판에서. 그 다음에 공간의 배치 같은 거 유치원이나 슈퍼마켓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다양한 뭐 관습이나 관행 설계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걸 조작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와닿는 예시가 공간 배치거든. 유치원이나 슈퍼마켓에. 너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은 다 다양한 형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그냥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너네가 전부 다 골라왔듯이 닦은 거는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이러한 뒤에서 나온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빈칸의 문장을 보면은 이러한 제도적 관행이라는 게 결국에 환경의 예시잖아. 제도적 관행 환경이라는 게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빈칸에 채워야 될 것. 외부적 환경이라는 게 정신적 제도가 된다는 건 결국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결국 이거는 환경이잖아. 환경. 그게 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환경이 선택지 1번 보면은 영향을 미친다.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긴 할 건데 결국에 빈칸에서 원하는 건 이 정신적 제도가 뭔지 몰라도 결국에 환경이 정신적 제도가 되는 거니까 환경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환경이라는 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환경이라는 게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냥 답이 1번이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빈칸을 단순화하면 뭐야? 환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노란색으로 내가 닦은 거로 표시한 거랑 방향성이 똑같다. 환경이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닦은 거로 찾은 거도 제도적 관행, 즉 환경이라는 게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이라는 건 결국에 해결책에 해당하는 거니까 선택지 2번은 왜 답이 되지 못할까? 얘들아, 정신적 제도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화면에 보면 환경이 이미 내적 제도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환경으로 바꿔버린 거야. 너네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럼 선택지 2번이 답에서 소거되는 이유는 뭐야? 환경이라는 게 얘들아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해. 환경이 옹호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한 옹호자로서 역할을 하냐? 환경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이미 그렇지 않다고 앞문장에서 구구절절 얘기하잖아.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인 게 아니라 환경이랑 경험이 결합된다고 하니까 심지어 첫 번째 줄만 읽어도 어때?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쵸? 그러니까 환경에 독립될 수가 없어.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2번이 소거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3, 4, 5는 사실 소거하기가 힘들어서 바꾼 거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지문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환경이라는 게 지금 빈칸을 도표화 한번 해볼 거거든. 도식화. 환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적 제도가 된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이 내적 제도라는 게 빈칸 1번에 따르면은 무엇에 영향을 미쳐?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분이 되는 부분은 여기다,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환경은 이 점선은 나의 정신적 그런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외부에 있는 환경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내 안에도 규칙이 생기고, 결국 그 규칙으로 인해서 내 경험과 해결책과 답근 거는 결국에는 결정이라고 하니까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지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거를 조금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너네가 이 영어학원에 오잖아. 그럼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때? 이 교실에선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너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행동하게 돼? 안 떠들게 되잖아. 내적 제도가 생기죠. 이 환경이 조용해? 그럼 난 이 교실에서 떠들면 안 된다는 제도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제도라고 하잖아. 떠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떠들지 않는 게 내 경험과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려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영향을 미치잖아. 큰 소리로 할 수 없게 되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환경에 처하면 내 안에 어떤 규칙이라는 게 형성되고, 그 규칙에 의해서 내 경험과 해결책과 결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응?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치원의 공간적 배치? 이것도 어때? 유치원이 어떤 공간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의식적으로 이제 알게 되거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있으니까는 뭐 걸어 다녀야 돼, 조용하게 얘기해야 돼, 이런 거를 순식간에 인식하게 돼서 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여하튼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34번은 지문을 이분할하라고 했는데 연우는 어디에서 나왔니?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 와일이요. 그쵸. while에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볼게. 사실 앞부분을 읽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답을 고르거나 이해하는데. 근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시도냐면 모델이 여기에서 모형을 만들다라고 해석할게. 근데 우리가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려운 영어 단어도 암기하고 기계적 해석도 되는데 와닿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무슨 정신적 제도라고 하면 되게 먼 나라 얘기 같잖아. 근데 그걸 쉬운 말로 하면 뭐야? 내면의 규칙, 내 안에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음악적 행동이나 인식의 모형을 만드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모형을 만들어? 결국에는 음악적 행동이나 인식의 패턴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나 봐. 뭔가 일반화해서 공식처럼 사람들은 음악적 행동을 이렇게 해,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인식해. 왜냐면 그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심지어 우리 그림자도 연구하잖아. 나는 관심도 없었어. 무슨 그림자야. 그림자를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했듯이 음악과 관련된 행동이나 그 음악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도 뭔가 공식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나 봐. 그쵸? 음악적 행동과 인식의 모형을 만들려는 시도는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 어려움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음악과 관련된 행동이나 인식을 패턴화하려고 하나 봐. 근데 그게 어떻대? 어렵다, 끝. 응? 어렵다, 끝. 무엇과 관련해서? 인식의 모형이 힘들면 패턴으로 해석하면 돼. 여기에서 인식은 문맥상 음악적 인식을 얘기하는 거죠. 음악적 인식의 패턴과 관련해서 질문이라는 게 발생한답니다. 그래, 음악 어떻게 인식하는지 일반적으로 이론 한번 세워보자. 그랬더니 어떤 의문점이 떠올라?
누구의 후주는 여기에서 의문사야. 누구의 인식을 우리가 모형화하려고 노력할 건데 패턴화할 건데 누구로 기준을 둘 건데 비록 이건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죠. even if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정시킨다고 하더라도 특정 문화나 역사적 환경에 좋았어? 그럼 한국에 있는 그 하객여고 다니는 여자의 한 명으로 하자. 이렇다 치더라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길을 잃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얘기하는 거 딱 하나야. 음악 행동이나 인식을 패턴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자질구레한 것에 우리의 혼을 빼앗기면 안 되죠? 야, 확실히 있잖아. 음악 인식이 다양하잖아. 또 어렵다. 왜? 다양해서. 음악을 다양하게 인식해. 그쵸? 크게 그 청자들 사이에서 근데 이 청자들이 전치사 오브가 소유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다양한 수준의 훈련을 받은 청자들 사이에서도 음악을 인식하는 게 다 다르다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그 듣는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 있잖아.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도 다 다양하게 들어. 실제로 그거 있죠. 커다란 부분, 음악 교육의 커다란 부분이 무엇에 할애되고 있는지 알아?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 알아?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데, 풍부하게 하는데 이러한 그 듣기 과정이라는 걸 듣기 과정도 그냥 하나로 듣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듣는 게 있나 봐. 우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 이게 사실일지도 모르는데 항상 글쓴이가 하는 말이 나 지금 걱정돼. 나 지금 염려돼. 뭐가 염려되냐면 꽤나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염려된대. 이 음악적 인식이죠. 음악적 인식에 대한 특히 미터나 메터나 키 있잖아. 박자랑 음조. 여기에서 위치에 쓰이면 뭐야 얘들아? 뒤에 구조 봤더니 주격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그쵸? I believe는 삽입절이잖아. 삽입절이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표현을 삽입절이라고 해? 그럼 I believe가 없다면은 뒤에 동사 나오니까 얘 주격관계대명사죠? 음악 인식을 패턴화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걱정을 얘기해. 나 근데 꽤 기본적인 측면 있죠. 이런 음악적 인식의 기본적인 측면이 좀 염려되거든. 특히나 미터나 키 같은 거 내가 믿기로는 상대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야. 위치의 선행사는 수일치까지 맞췄더니 얘인 거 알죠? 그쵸? 글쓴이가 생각하기엔 이거 상대적으로 일관되는데 청자들 사이에서. 그쵸? 박자나 이러한 음조 같은 건 anecdotal 일화의 증거라는 게 뭐를 제시하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접속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를 찾을 수가 있어. 일반적인 포크송 그 민요에서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에서. 야, 그렇다고 이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응? 완전한 유니포머티? 획일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면서 획일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가끔씩의 불일치도 있지. 심지어 전문가들도 다르게 들을 수 있지. as to는 무엇과 관련해서라는 전치사야? 무엇과 관련하여라는 전치사야? 무엇과 관련하여서 그러냐면 우리가 듣는 것에 있어서 tonality, 뭐 음조나 박자의 그 곡에 하지만 나는 뭐라고 믿냐면은 우리의 그런 디보션, 헌신 있지. 이러한 차이를 좁히려는 헌신이라는 게 발생할 거라고 믿는다? 뭔 소리? 그쵸? 이 사람이 결국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허무하긴 한데 일단은 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로 돌아가 보자. 이게 사실이긴 한데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것은 내가 믿기로는 상대적으로 일관된 기본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뭐를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냐? 디스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에 뭐 보면 될 것 같아, 세원아? 무엇은 인정하는 것 같아? 사람과
사람마다 음악을 다르게 인식한다. 사람마다 음악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 그쵸? 그것도 괜찮고. 가연이는 뭐라고 썼냐? 앞문장에서 유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거든? 몇 시기? 다른 수준. 다른 수준. 다른 수준을 갖고 있다. 너무 여기서 첫 번째 음악 인식을 일반화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음악 인식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음악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뭐에 헌신하고 있어? be devoted to ing 헌신하다. 무엇에 헌신하고 있어? 음악 교육이? 이러한 듣기 과정을 발달시키고 풍부하게 하는데 지금 헌신하고 있다고. 듣게 하는데 방식이 되게 다양한가 봐. 그래서 이걸 발달시키고 있대.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들을 수 있을지 인식할 수 있을지를 힘쓰고 있죠. 괜찮아요? 이게 사실이긴 한데 나 걱정된다 꽤. 일관된 측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디스는 뭐라고 해야 돼? 음악 교육이라는 게 실제로 이러한 듣기 과정을 발달시키고 있다. 즉 다양화에 힘쓰고 있다. 듣는 것에 다양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어떻다? 일관된 것도 있는데라고 얘기하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잖아. 그럼 디스가 얘기하는 건 결국에 여기로 칠게. 음악 교육이라는 게 실제로 듣기 과정이라는 걸 발달시키고 헌신하는데 다양화하는데 헌신을 하고 있거든. 응? 다양화에 집중하고 있어. 음악 교육이 다양하게 들어. 다르게 들으니까 다양하게 듣는데 헌신하고 있거든. 하지만 글쓴이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 일관된 측면이 있다고 믿잖아. 응? 결국에 얘들아 되게 이게 참 허무하기도 한데 여기 화면 한번 봐봐. 화면 보면은 우리가 빈칸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중요해. 지금 환경은 이런데 이런 환경이야. 근데 나는 어때?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건 뭐야? 일관된 측면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 응? 일관된 측면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 여기 화면 봐봐. 화면 봐봐. 화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똑같은 말 들어가면 되죠.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건 뭐야? 일관되는데? 일관된 게 있는데? 다 다양하게 듣는 거 아닌데? 나 믿는데 일관돼. 음악이 다 다양하게 듣는 거 아니야. 일관돼. 나는 뭐라고 믿어? 2번? 기본적인 음악적 행동이라는 게 집단 내에서 갑자기 진화해버려? 이거 수능 특강에서 좋아하는 토픽 다 나왔네? 집단 진화. 좋아 보여, 말. 근데 이 사람이 집단에서 기본적 음악 행동이 아주 발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터무니없는 선지고? 이 글쓴이가 믿기로는 이러한 다양한 인식이라는 게 야, 다양하게 인식하면 공유된 음악적 경험이 풍부해진다? 응? 다양하게 인식하면은 다른 사람이랑 잘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죠. 4번. 이 글쓴이가 믿기로는 commonality, 공통점 있죠.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라는 게 훨씬 더 커, 차이점보다. 야, 그렇게 다르게 듣는 거 아니야. 비슷하게 들어. 이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 공통점이 훨씬 더 크다. 그쵸? 얘죠, 얘. 공통점이 더 커. 일관된 게 있어. 일관된 게 더 커. 근데 우리가 4번을 고르기 힘든 이유가 이게 잘 해석이 안 돼, 항상. 아웃웨이 이런 거. 주어가 더 크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야. 이것도 내가 세 번째 프린트에 넣어놨어. 이런 거 주어가 중요하다는 건지 이 뒤에 있는 목적어가 중요하다는 건지 부동을 어디로 쳐야 될지 항상 주어가 중요하다. 주어가 중요하다. 이것도 어휘 리스트에 넣어놨다. 세 번째 한번 연습해봐. 공통점이 더 크다. 차이점보다 부등호 이렇게. 얘들아 이 글쓴이가 믿기론 다양성이 획일성보단 다양성이 중요해. 다양성이 카운트 중요하다.
아니죠. 본문이랑 반대잖아. 이 사람의 일관성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이제 소거되는 거죠. 되냐? 돼요. 내용은 이해가 됐나요? 일단 이 내용은 글쓴이가 염두에 두는 게 야 다양성의 음악 교육이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일관된 것도 있다. 이러한 포크송 민요나 클래식 음악에서 비트 찾아내. 대부분의 사람이 비트 찾아내라고. 비트 찾아낸다고.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37번. 제가 37번은 정말 자신 있어요. 37번 제가 잘하는 분야예요. 저 경영학과잖아요. 경영학과.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데 일단 37번에 주어진 문장의 주어는 이 practices고 이 넘버로 보는 이제 형용사로 많은이란 뜻이잖아. 이제 경영학과나 문과 가는 친구들 혹은 경영학과 복수하는 친구들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때부터 이게 무슨 소리니? 인간 자원 관리? 딱 뭔가 이상하잖아. 인적 자원 관리. 얘들아 그 대기업 있잖아. 삼성이나 LG나 애플 같은 데는 이런 인적 자원 관리 소위 인사팀이 있어. 인사팀. 외부에 있는 어떤 무슨 철이나 물이나 그런 기술 같은 것만 관리해야 될 자원이 아니라 인간 자체도 자원으로 봐. 회사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 인적 자원 관리. 그냥 너 잘하면은 내가 더 준다, 월급 인상한다, 너 휴가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직원들을 공부도 시키고 해외 연수도 보내고 이런 팀들이 있어. 대기업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인적 자원 관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거를 줄여서 HRM이라고 그래. 이게 과목에 따로 있어. HRM. 어떻게 인간이 동기부여되냐, 어떻게 해야지 잘 굴려 먹을 수 있냐, 이런 거 배우는 학문이거든. 그래서 많은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이라는 게 있대. 근데 이게 필수적이야. 그쵸?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지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 학습을. 왜냐면 그 삼성 안에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잘 배워야지 돈 많이 벌거든. 자원 활용해서. 응? 그러면서 B번으로 갈게요. 왜 B번 이 순서별 할 때 나는 일단 무조건 BCA 순으로 읽고 그 문제 푸는 스킬을 얘기하자면 BCA 순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개거든. 일단 주어진 글을 읽고 BCA로 읽는 다음에 너네 둘 중에 하나는 하기. 첫 번째는 뭐야? 이 주어진 글 다음에 맨 첫 번째 오는 걸 찾아. 예를 들어서 B가 첫 번째 온다는 거 내가 확신 100%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는 소구하는 식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지문에서 가장 쉬웠던 건, 답 근거로 찾기 가장 쉬웠던 건 이 대열이랑 대의가 지칭하는지 이거 찾는 거 쉽잖아. 이 대열이랑 대의가 지칭하는 게 결국에는 C번에서 나오는 누구야? 그쵸? 둘 다 상관없어.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가 결국에는 학습 촉진자니까 얘 둘 중에 하나로 표시하면 되잖아. 그쵸? 이건 찾기 쉬웠지. A에서 대의랑 대열이 지칭하는 게 결국엔 얘네잖아. 얘 아니면 얘로 연결시키면 되죠? 실전으로 아니 강의 듣고 이런 거 다 좋다고. 근데 실전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얘 다음에 얘라는 게 한 세트인 건 알잖아. 그치? 이 대열이 지칭하는 게 얘니까 한 세트 찾았다? 그럼 무조건 CA 순서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CA 순서인 거 이렇게 찾는 거야. CA. 다 완벽하게 맞출 생각하지 말고 CA.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잖아. 한 세트 가장 찾기 쉬운 거. 그럼 이 B만 맨 앞인지 맨 뒤인지 배치시키면 끝나. 이거를 완벽하게 하나의 순서로 하지 말고 맨 앞에 있는 걸 찾는 방법 하나, 주어진 글 다음에 오는 걸 내가 확신한 다음에 이렇게 속어. 뭔 말인지 되지? 혹은 이 한 세트를 찾아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접근하는 식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미 그렇게 풀고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예를 들어서 수행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 그쵸? 수행을 평가하고 돈 줘야지. 휴가 줘야지. 이러한 것들이 뭐해? reinforce, 강화하잖아. 장기 수행. 단기적으로 잘하면 안 되고 쭉 잘해야 되거든. 장기 수행과 그런 발달,
이 and 사이로 얘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구조상 얘인 건 알죠? 얘랑 얘. 저 잘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거로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이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면은 이제 글들이 좀 와닿게 들어올 거거든. 예를 들어 수행을 평가해. 직원들의 수행을 평가하는 거죠. 수행을 평가하고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이 보상 시스템이 장기 수행이라는 걸 강화하고 발달과 공유도 강화해. 새로운 스킬과 지식에. 직원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돼. 발달, 걔가 잘하잖아? 그럼 공유도 해야 되거든? 이런 걸 강화하지. 너 알고 있는 거 나눠? 그럼 보상해줄게? 그러면 당연히 공유를 하겠지. 그쵸? 이러한 것이 특히나 중요하답니다. 게다가 인적 자원 개발 기능이라는 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답니다. 강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학습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만든대. 이게 핵심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단 B가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답의 근거라는 것은 난 어떻게 찾았냐면 그 이행문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 결국엔 여기에서 주어진 그래서 많은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이 있다고 하잖아.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뭐야? 일반적인 진술. 그럼 어떻게 사람 관리하는데 수행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거잖아. 이게 구체적인 예시죠. For example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연결 안 쓰여져 있고 바로 구체적인 예시 나올 때도 있거든. 인적 자원 관리에 관행이 있고 그 예시가 뭐냐? 평가한 다음에 돈 줘, 보상해. 여기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 거죠. 근데 B번에서 마지막에 인적 자원 개발의 기능이라는 게 지속적인 학습으로 지금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나 봐. 응? 학습 조직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C로 넘어가기 쉬운 답의 힌트가 결국에는 내용이잖아. 계속 공부해. 학습 조직. 이게 연결돼. 학습 조직. 계속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학습 조직에서 인플로이는 직원이잖아. 이거 헷갈리지 마. 인플로이는 직원이야. 모든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만 한답니다. acquiring, 습득하고 transferring, 그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라는 걸 뻔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공식적인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게 개발이 되잖아. 미리 개발이 되고 전달이 되잖아. 무엇에 따라서? preset, 미리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연수 가고 막 그러거든. 규칙적으로. 영어 프로그램도 들어야 되고. 근데 이러한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insufficient, 충분하지가 않대. address,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루어내는 데 있어서 변화하는 훈련의 욕구를 그 다음에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시기적절한, timely는 형용사다. 시기적절한 정보의 공유를 촉진시키는 데는 충분하지가 않다. 오히려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들은 학습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오히려 혹시 성은이 찾았니? 오히려 뭘까? 오히려. 그쵸? 정해진 프리셋,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그쵸? 전달하기보다는 이래도 되고 결국에는 얘들아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 레들 사이로 이게 뭐야? 공식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오히려 학습을 촉진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문맥이가 이미 불충분하잖아. 불충분. 정해진 걸로, 공식적인 걸로는 불충분해. 오히려 학습을 촉진시켜. 너 인사팀에서 일하는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 여기로 연결시킬게. 일단 포멀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해하기 쉽게 하면 야 369 11 모의고사 포멀 테스트로는 불충분해. 오히려 학교에서 매달치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그럼 그러한 촉진자들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어시스트, 지원하고 컨설트, 상담하고 조언해야죠. 팀을 무엇에 대해서 조언해야 돼? 어떻게 how to 가장 잘 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들은 must be able to 새로운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개발해야 돼. 크로스 트레이닝 피어. 얘 교차 직무 훈련이라고. 직무 교차 훈련. 써놔. 직무 교차 훈련. 크로스 트레이닝. 동료. 회사에서 각자 맡은 일이 있잖아. 나는 마케팅 팀이고 저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프로그래머인데 그 둘이 직무를 조금 교차해서 배워보는 그런 건가 봐. 근데 그렇게 완전 대조되는 건 배우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배우는 분위기를 조금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포착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이걸 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들은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학습을 촉진시킬지 집단과 그죠 조직에 걸쳐서 이 집단이라는 거는 조직 내에 있는 작은 마케팅, 인사, 컴퓨터 프로그램 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좀 더 큰 조직 전체에 걸쳐서 학습을 촉진시켜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야, 그 조직에 있는 인사팀아 이제는 정해진 것만 하지 말고 직원들끼리 학습을 조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너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들은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뭘까? 뭘로 적었니 하늘이? 새로운 기계를 제작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나는 여기로 연결시켰어. 그 있잖아. 여기에서도 물론 대의가 지칭하는 걸로도 할 수 있지만 학습 촉진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얘들아 C의 마지막 문장 봐봐. 학습을 촉진시켜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GS라고 썼어. 나 지금 Learning Facilitators 위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나오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촉진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상담하고 조언해라 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GS, SS 이게 영어에서 글을 쓰는 방식이거든. 이화 선생님은 과일을 좋아한다. 일반적인 진술, 구체적인 예시, 사과, 수박, 딸기. 이게 글을 쓰는 방법이야. 그래서 원래 순서별 문장 삽입이 원래는 간접 글쓰기라는 문제 유형이었거든. 왜냐면 영어에서 에세이를 쓰는 데는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 영어 문장의 구조가 있듯이 영어의 글을 쓰는 방법에도 구조라는 게 있어. 여하튼 디스는 여기로 연결시킬게. 지원하고 상담하고 팀을 조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해해야지. 디스를 여기로 연결시킬게. 사실 여기 뭐 나와 있는 뭐 어떤 거로 봐도 흐름만 맞으면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나는 여기로 연결시켰다. 얘들아 여기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는 뭘로 1번 만약에 회사가 더 많이 오염시키면 그것은 additional tax 추가적인 세금을 낸대. in proportion to 얘도 잘 안 외워지는 거거든. 얘 proportion이 비율이라며. 비율 비례하여 무엇에 비례하여? 그 배출물의 상승과 비례하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쁜 물질 많이 배출했어? 너 그럼 세금 더 많이 내? 이러한 거잖아. 그럼 그것이 지칭하는 건 일단 바로 그 회사고. 회사 말 그대로 배출물이 많으면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나 봐. 그 폴루터는 공해 기업으로 해석할게. 공해 기업. 그 공해 기업들이 그러니까 인센티브, 동기를 갖게 되잖아. 쓰레기 배출 많이 하면은 돈 많이 내야 된대.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가져? 그 배출물을 감소시킬 동기를 갖게 되죠. 어떤 방식으로? 덜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그 감소의 단위당. 여기였는데 이 된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건 이 텍스랑
이 방식이다. any manner. 이 두 개가 지금 대조되는 거거든. 이 두 개. 이 두 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놔. 그 다음에 이렇게 tha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 비교급 표현 나와야 되는 건 알지? 이 화면 봐봐. 이렇게 표시해놔. less than. 젠장 저 이상한 짓 했네. 여기 대세 댄을 표시해놨네. 댄이 아니라 대신데 이거 뭐 한 거죠? 잘못 표시한 거예요. 이거 지워. 내가 잘못했는데 제대로 표시했니? 정말? 저 약간 조롱받는 느낌이에요. 이럴 때마다. 가끔씩 이거는 사담인데 가끔 내가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데 내가 이제 헛소리를 해놓은 거야. 다르게 표시하고. 근데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럼 나 혼자 뭔가 조롱당한 느낌이거든. 좀 도와줄래요?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이번 문장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문장이거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결국에 앞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회사들이 더 많이 오염시키면은 세금 많이 되는 거잖아. 그 배출물의 상승과 비례하여 굴뚝에서 연기 나잖아. 그럼 굴뚝에 그 측정하는 기계가 있대. 그것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 또 회사 내에서. 하여튼 그 공익기업이라는 그러니까 어때? 많이 쓰레기 배출하면은 돈 많이 되니까는 그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동기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식으로 배출물을 감소시켜야 돼? 덜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그 감소의 유닛당 감소는 시키는데 돈은 조금 들어야 돼. 그치? 뭐보다? 세금보다 각 단위에 해당하는 세금보다 그 잔여 배출물에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돈을 내는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 돈이 드는 방식이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배출물 감소 비용이 들잖아. 여기다 써볼게. 배출물 감소 비용. 배출물 감소 비용.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있고 versus 뒤에서 얘기하는 건 그대로 배출 시 비용이야. 그대로 배출 시 세금 비용. 세금 내는 비용.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 그대로 배출 시 세금 내는 비용. 이렇게 일단 이해하자. 그래서 기업들은 비용은 적게 들면서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동기를 갖게 된다.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자. 이 문장은 굳이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해. 이 부분부터 정말 중요하거든. 커다란 매력이 있대. 이것도 너네 잘 해석 못하지? 베이스 A on B거든. 이것도 프린트에 정리해놨다. 세금을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배출물에 기반하는 매력. 얘들아, 기업에서 돈 내는 걸 세금이라고 하잖아. 세금을 근데 무엇에 기반해서 내라고 하는 거야? 측정된 배출물. 너 굴뚝에서 얼마나 연기 나냐. 이것에 기반하는 매력이 뭐야? 대절 이하잖아. 그 행동 있지. 어떤 행동? 공의 기업이 취하는 행동이 그건 뭐겠어? 그 세금이라는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뭐야? 또한 배출물이 줄이는 행동이다. 즉 측정된 배출물만큼 세금 내도록 하면은 결국에 기업들이 뭐 할 거래? 그 배출물을 줄이도록 노력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매력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야, 배출된 만큼 세금 내는 매력도는 뭐냐?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 배출물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배출물 비례 세금 내는 것에 대한 매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 이것에 단점 나와야 되잖아. 이해하고 있어? 배출물에 비례한 세금의 매력은 이거야. 걔네가 배출물이 줄이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뒤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기술이 어떻게 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장점이 나와.
attraction,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 장점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러한 안 좋은 점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연결어를 이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갑자기 좋은 긍정적인 얘기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단절이 발생한다는 거야. 문장삽이 문제 풀 때 나는 얘를 읽고 여기에서 아까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다 끈 거에 표시한 다음에 읽어 내려간다고 했잖아. 근데 두 번째로 푸는 방식이 내가 아까 설명 안 해줬거든. 그 어떻게 푸는 사람이 있냐면 이걸 안 읽는데, 얘를 안 읽는데. 그럼 읽다 보면은 뭔가 앞뒤에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있대. 그때 이 문장을 읽어서 넣어본대. 이게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 근데 난 그런 식으로는 안 푼다. 그러니까 지문을 해석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커다란 매력은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점이 있어가 아니라 갑자기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대. 그러니까 여기 단절이 발생해서 답이 4번에 일단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4번 기준으로 앞뒤에 흐름이 맞지가 않다. 그럼 nevertheless 그 뒷문장 한번 읽어볼게. 기술 있죠? 그 관찰하는데 이용 가능한 기술, 그 농축과 흐름에 있어서 특정 물질의 waste discharge, 그 폐기물 방출에 이러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답이 4번이고 그 다음에 결국엔 그럼 nevertheless 앞문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 그래서 4번 문장 앞에서는 기업들이 배출물을 줄이려고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들어가면 지속적인 배출의 측정이라는 게 근데 비용이 많이 든대. 특히나 많은 별개의 배출의 원천이 있는 곳에, 그리고 많은 오염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주요한 저해 원인이랍니다. 배출물의 직접적인 과세의 저해 요인. 얘들아, 무엇이 배출물에 과세를 매기는 걸 좀 저해하는 요인이냐? 디스는 일단 뭐야? 배출물 측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건지는 알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는 배출물 대비 세금 내게 하는 게 조금 그래. 조금 그래. 너네 빨간 펜 들어봐. 비용이 많이 들잖아. 마이너스지. 비용이 많이 들어. 코스트리 위에 마이너스?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nevertheless에서 받는 내용은 뭐야? 배출물 측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문의 핵심은 nevertheless였어. nevertheless. 여기 사이로의 단절, 뭔가 이상해. 이걸 눈치채고 여기에 넣었을 때 이 앞문장에 나오는 뒤에는 긍정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지문이 나오니까 여기는 아쉬운 내용 나오죠.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이게 조금 의식적으로 문장을 많이 봐야 되니까 내가 역시나 프린트에 다시 한번 정리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진짜 얘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야,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 나 진짜 열심히 했다 현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것 같아? 뒤에 어떤 내용 나와? 잘 안 된 내용. 뭔 말인지 이해되냐? 야, 나 진짜 공부 안 했잖아 이번에.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봤어. 반전되는 내용이 나와. 대조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해석은 되지만 이 앞뒤의 내용이 반전된다는 걸 눈치채야 되는 거. 이게 아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쪽에는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플러스라고 써놓을게. 플러스. 기술이 빠르게 이게 개발되는 중이다. 그러면서 너네 또 이제 어때? 조금 이따 모의고사 풀 때 5번 고르고 싶잖아. 5번 매력적이야. 그쵸? 그럼 한번 읽어보는 거야.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중이다. 미래에는 가능할 거래. 뭐 하는 게? 텍스는 여기서 세금을 매기다라는 동사거든. 측정된 배출물에 세금을 매기는 게 in a wider range of, 다양한 그러한 적용에 있어서. 기술이 빠르게 개발 중이니까 어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5번 기준으로 앞뒤 문장 흐름이 괜찮아. 기술이 개발 중이니까 미래에는 그쵸,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미래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9번에 다 끈 거. 얘도 일단은 너네가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어떤
봐봐, 화면 봐봐. 일단 이렇게 표시해놔. 이 두 가지로 representational이랑 이 expressionist work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나오거든. representational은 구상주의적인이라기보다는 재현적이라고 해석해. 구상주의가 뭐 재현적인이라고 할게. 일단은 왜 3번에 안 들어가는지부터 볼게. 한번 봐봐. 얘들아, 뭔지는 모르겠어. 재현적인 그림이 뭔지 모르고 표현주의적인 작품이 뭔지 몰라도 일단은 기쁨과 불확실성에 대한 느낌 있죠. 그게 이동시킨대. viewer, 그 시청자들을 뭐를 따라서 이동시킨대? 여기는 지금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피스 작품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작품의 결론으로 이동시킨다. 즉 어떤 기쁨, 불확실성 이런 느낌이라는 게 보는 사람을 이동시킨대. 그 결론에 따라 결론으로 이동시킨대. 근데 얘들아, 이런 느낌이 독자들을 이동시키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적극적 개입이야? 이게 적극적 개입이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이건 적극적 개입이 아니야. 조금 시간 관계상 그쵸? 이건 적극적 개입이 아니야. 왜냐면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독자들을 결론으로 이끄는 거거든. 이건 적극적이지 않잖아. 이 뷰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단 3번이 소거되고 하일리 매우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 새로운 양식적 장치라는 게 작동을 한답니다. 얘들아, 새로운 양식의 장치라는 게 인하모니어스 매너 어떤 방식으로? 그쵸?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 서브젝트 매럴 이런 거는 주제라고 한 번에 해석돼야 돼. 주제에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그럼으로써 분사구문 불안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한대. 그래서 작품이라는 게 잘 익히지 않을 때 작품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잘 읽히지 않다는 거는 결국에 뭐야?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야? 새로워서 이해가 잘 안 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조화롭지가 못하다. 결국엔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less readable을 inharmonious로 연결. 작품, 미술 작품이 잘 이해가 안 돼. 응? 응? 그러니까 4번 속어? 같은 말이구나. 그럼 그것으로 솔직히 departure 다 출발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나요? 벗어남이라고 해석할게. 그 비행기 타러 가면 departure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 출발하는 뭐 곳이거든. 벗어나는 거. 관습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는 게 뒤쪽으로 목적어 2개 나오네. viewer 그 보고 있는 사람이나 독자로 하여금 뭐를 상기시킨대? 아, 미적 태도라는 게 요구되는구나를 상기시킨답니다. 그 전체의 에피소드 이야기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잘 몰라. 표현주의 작품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봐야 돼. 그렇지가 않대.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 작가의 작품을 봤더니 뭘 그려놨는지 모르겠어. 그게 표현주의 작품의 대표적이잖아. 우리가 실제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처럼 그려놓지 않고 이상하게 막 물 흐르듯이 그려놨거든? 그거를 보는 순간 어때? 이해가 안 돼. 이거 뭐 그린 거냐? 했을 때 아, 내가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내 관습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랑 독자로 하여금 아, 미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요구되는구나. 이 전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응?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적극적인 관여라는 게 이거잖아. 미적 태도라는 게 요구된다. 그쵸? 이게 결국에는 이러한 적극적 관여거든. 아,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이게 이 5번에 들어가는 거죠. 5번. 젠장 그냥 틀려. 한 3문제 틀려도 괜찮아. 3점짜리. 그럼 91점이니까. 이게 솔직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죠. 이게 마지막 문장 또 이해 안 되거든. pragmatic attitude, 실용주의적 태도 있죠. 일상의 삶의 실용적인 태도와 미적 태도의 사이를 전환하는 능력이라는 게 뭐 균형 잡힌 삶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태도는 여기서 얘기하는 뭐 재현적인 그림 작품 감상할 때 갖는 태도인 것 같고, 이런 미적 태도라는 건 이런 표현주의 작품
감상할 때 갖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 여하튼 마지막 문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너무 힘들면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거 있죠. 여기 이 표현이 여기 이렇게 S 이 토픽으로 묶을 수도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세 개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러한 미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1, 2, 3에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 4, 5번 중에 고르면 어떨까 싶긴 해. 토픽으로 묶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 근데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나는 해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해석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내가 어제 드는 생각이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인데 거기에 이렇게 자꾸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이 핵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 근데 이 핵심을 알려면 마음에 와닿게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떨거지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고 핵심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근데 핵심을 읽으려면 일단 첫 번째로 정확한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실제로 나 그 서울대 간 친구가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좀 남자애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은데